안녕하세요. 모건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라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여기서 뭘 배울 건지, 그리고 5학년 때, 또 4학년 때 우리가 배운 내용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친구 두 명을 보면 지금 똑같은 비타민을 담는 상자를 포장하는데 포장지를 가능한 한 적게 써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자 공모전이 있는데 비타민C 제품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비타민C 제품은 부피가 216 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 모양의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상자를 만들면 좋을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어떤 공모전에 응모를 하나 봅니다. 자, 넘겨서 보면 자, 여기 사람들이 이제 과자를 뭐 담는다고 해요. 자, 이 사람부터 볼까요? 이번 신제품은 어떤 상자에 담으면 좋을까요? 자, 포장지가 덜 드는 상자라면 더욱 좋을 텐데요. 하고 말하고 있네요. 포장지가 덜 드는 상자를 만든다고 하고요. 또 여기 두 친구들 보면은 상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같은 양을 담는 상자라도 모양에 따라 포장지를 적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단원을 배워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요번에는 우리가 5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5학년 1학기 때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배웠네요. 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1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여기 보니까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 센티미터라고 썼고 읽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웠던 게 사각형의 둘레와 넓이 단어 마찬가지로 같은 단원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군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겠죠? 간단한 복습 문제. 만약에 가로가 5cm, 세로가 3cm라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너무 쉽죠? 가로 5cm에다 뭘 곱하냐? 세로 3cm를 곱합니다. 자, 5, 3은 15cm인데 중요한 거, 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줘야겠죠? 요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센티미터 한 번 있죠? 두 번 있죠? 그러니까 2라고 써주는 거예요. 제곱 두 번 곱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 곱한 센티미터다. 즉 15제곱 센티미터라는 넓이를 가진 직사각형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복습을 할 수 있겠고요.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살펴봅시다. 상자의 부피를 구해볼 거고요. 상자의 건널비를 또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실생활에서 부피와 건널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 본격적인 내용은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볼까요? 자, 비교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교. 자, 과자 상자의 1번, 과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한다고 써있네요. 자, 어느 상자에 과자가 많이 들어갈까요?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글쎄, 상자의 부피를 구해보아야 알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부피가 뭐예요? 자, 여러분, 부피가 뭘까요? 부피란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한단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핑크 색깔로 형광펜을 쳤죠. 왜? 중요하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배운 공책에 꼭 같이 써줬으면 좋겠네요.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자, 부피랑 무게. 여러분, 부피가 그러면 크다고 무게가 무조건 많이 나가나요?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자, 부피가 크지만 무게가 안 나가는, 많이 안 나가는 우리 물건이 있어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인데. 뭔지 아시겠나요? 자, 뭐죠? 풍선. 자, 풍선은 부피가 커요. 이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많이 큰 편이죠. 그치만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왜냐, 안에 가벼운 공기가 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게 있겠고요. 이런 게 부피고요.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클까요? 를 볼게요. 자, 상자 가가 있고요. 나가 있고요. 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자, 어느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해 보고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나 상자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나. 자, 왜냐하면 지금 일단 가랑 나의 바닥을 비교해 볼게요. 바닥. 자, 밑면. 밑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밑면을 비교해 보면요. 가와 나의 밑면의 넓이는 어떤가요? 같아요. 둘 다 가로, 세로, 12, 12. 12인 직사각형으로 밑면의 넓이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높이가 달라요. 나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보다는 당연히 나가 더 부피가 클 것 같죠? 일단 가는 탈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상자 나랑 다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랑 다 한번 비교. 자, 나랑 다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뭐가 같냐면 지금 일단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죠? 근데 밑면의 넓이는 달라요. 자, 어느 밑면이 더 넓냐면 저 10 곱하기 11, 110, 12 곱하기 12, 144. 뭐가 더 넓냐면 나가 넓어요. 높이가 같고 밑면이 다르다? 그럼 밑면이 넓은 게 뭔가 더 안에 과자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잘하셨고요. 자, 부피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한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비교했냐면요, 저희는 면이랑 면끼리 비교한 거죠. 지금 면이랑 면끼리 비교했어요. 면과 면을 직접 대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림이라서 이렇게 비교했지 상자가 실제로 있다면 면과 면을 직접 대면서 넓이를 비교했겠죠. 같은 크기의 면 대보고 면이 같네. 면의 넓이가 같네. 근데 높이가 다르구나. 혹은 높이가 같네. 근데 이 아래쪽 여기 밑면의 넓이가 다르구나 하면서 면과 면을 직접 대어가며 비교를 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두 상자의 부피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면가면을 직접 대보는 방법을 한번 사용하려고 봤어요. 근데 같은 면이 하나라도 있나요? 넓이가 같은 면이? 없어요. 자, 이런 거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미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다음 장을 넘겨봤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상자 속을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으로 채운다. 자, 채운 후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직접 해볼게요. 상자에 들어있는 벽돌과 타일 수를 세어서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나다 3개의 상자가 있고요. 각각에는 주황색 타일이 들어있기도 하고 회색 타일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얘가 이 상자에는 벽돌이 몇 개? 24개가 들어가 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 친구의 얼굴이 살짝 뭉개지긴 했는데 어떤 여자아이고요. 이 상자에는 벽돌이 27개 들어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다. 여기도 사실은 얼굴이에요. 이 상자에는 타일이 몇 개? 30개나 들어가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세 상자 중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는 어느 상자와 어느 상자냐고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가나다 세 상자 중에서 어떤 상자와 어떤 상자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와 나가 되겠죠. 왜? 왜요? 그 이유는요. 가와 나에는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은 벽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요, 다는 혼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벽돌이 들어있지만 다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자, 얘는 벽돌이 아니고 타일이네요. 타일 보니까 타일이에요. 타일이 들어있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겠죠. 얘는 24개, 27개 들어있으니까 나가 더 많이 들어가네. 나의 부피가 더 크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다는 30개라고 하지만 모양이 다른 게 3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직육면체를 비교할 거냐? 짜잔! 이 두 가지의 직육면체를 비교해 볼 거예요. 쌓기나무를 직접 사용해서 쌓아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직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쌓기나무의 개수를 직접 세어보면 되겠죠. 자, 직접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12개예요. 한 층에 12개씩 있고요. 몇 층이 있냐면 하나, 둘, 세 층이 있어요. 12개씩 총 3층이 있다는 건데 그럼 12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네요. 12 곱하기 3은 36입니다. 총 36개의 쌓기나무가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몇 개의 쌓기나무가 있는지 또 층층이 세어봅시다. 한 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5층이에요. 6개씩 5층. 6, 5, 30. 쌓기나무가 30개예요. 자, 얘는 몇 개? 36개? 30개. 어떤 직육면체의 부피가 더 클까요? 그렇죠. 파란색. 얘의 부피가 더 크다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직육면체의 부피만큼 쌓기나무를 쌓고 개수를 비교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부피를 비교했을 때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을 각각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편리한 점은요. 우리가 쌓기나무를 비교할 때 직접 아까 상자 비교했던 것처럼 면과 면을 대어볼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직접 대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불편한 점. 자, 불편한 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는 아까랑은 다른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쌓아보았어요. 절대 크기가 바뀐 건 아니에요. 얘랑 크기는 같지만 종류가 다른 쌓기나무로 쌓은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쌓기나무를 통해서 두 개의 부피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면, 자, 이 노란색은 아까 우리가 셌던 것처럼 총 30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쌓은 거고요. 자, 요거 몇 개인지 우리 한번 세어볼게요. 자, 맨 윗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 8에 48. 한 판에 한 층에 48개씩 있는데 몇 층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층이에요. 48 곱하기 6. 자, 머릿속으로 확인 어렵죠? 같이 해볼게요. 48 곱하기 6은 86에 48, 46에 24, 288. 자, 총 몇 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했냐면요. 288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30개의 쌓기나무를 사용했고요. 자, 그럼 두 개의 부피 비교해주세요.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없냐면 같은 크기나 모양의 쌓기나무를 사용해야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크기, 다른 모양의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 문제랑 같은 거죠. 이 타일이랑 이 타일이랑 다르게 생겨서 비교를 할 수 없다처럼 쌓기나무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면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랑 연관지어서 불편한 점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본다면 방금 쌓기나무 개수를 셀 때 선생님이 지금 곱셈을 사용해서 빠르게 셌는데 하나하나 센다면 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288개를 하나하나 센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쌓기나무의 개수를 직접 세는 것이 번거로워요. 자, 요것도 불편한 점에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이게 번거로워서 선생님 곱셈을 사용했는데 이 곱셈 사용한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학익힘책 푸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수학익힘책을 풀러 가봅시다.